개인회생 진행 시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월 평균 소득 방식입니다. 기간은 동일합니다. 1년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할 때 급여 소득자와 개인 사업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월 평균 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개인회생 진행 시 월 변제금 개념이 있죠. 이 월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마이너스 최저 생계비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높게 책정되면 월 변제금이 높게 나올 거고 월 소득이 낮게 책정되면 월 변제금도 낮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급여 소득자의 월 소득 산정은 간단합니다. 흔히 말하는 세후 개념이죠. 세전 개념에서 국세든 보험료든 다 공제하고 내 급여 계좌에 찍히는 그 금액, 그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실 급여 소득자는 이 세후 금액 말고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일 간단하죠. 두 번째, 사업 소득자는 월 평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급여 소득자처럼 계좌에 찍힌 그 돈 전부를 월 소득으로 볼까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개념은 사업자 입장에선 매출이죠. 매출을 전부 다 월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노무 소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에서 매입, 비용, 그리고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월 평균 소득으로 삼고요. 그리고 그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년치 사업자 계좌를 다 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 계좌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쓰셨다면 그 모든 계좌를 다 보고 어느 부분이 비용인지, 어느 부분이 매입인지, 세금은 얼마를 납부했는지를 다 공제한 후에 월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업 소득자 월 평균 소득 산정 방법. 첫 번째, 기준 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에 2025년 5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치 계좌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이 계좌에서 아까 말씀드린 매출은 얼마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매입은 얼마인지, 세금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공제합니다. 그리고 그 공제한 것을 12로 나누게 되면은 월 평균 소득이 나오는 거죠. 다만 세금 같은 국세, 보험료 부분은 홈택스나 아니면 다른 증빙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매입 또는 비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죠. 이것은 우리 상담하시는 당사자분들 아니고서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계좌에서 A에게 이체된 돈은 무엇인지, B에게 이체된 돈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들이 매입이나 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매입 또는 비용들을 많이 산정해서 월 평균 소득을 낮추게 되면 월 변제금이 줄어들겠죠. 다만 이 월 변제금을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청산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또 월 변제금을 높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대리인과 신청인이 소통을 해서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 소득자 매출 관련해서는 카드 결제, 계좌 이체, 그리고 현금 지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부분은 현금 지급입니다. 현금 지급은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 이상 딱히 월 소득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빙자료도 없고 돈을 움직인 흔적도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카드 결제는 모든 기록이 다 남습니다.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계좌 내역에서도 다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죠. 이 계좌 이체는 계좌 이체를 한 후에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상 어떤 돈과 실제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회생 신청할 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은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가 매출로 받은 돈입니다라고 미리 월 소득 산정 시 보고를 하고 그 부분 반영을 해서 월 변제 계획안을 짜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보정 명령을 받고 다시 수정하는 것보다 절차상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오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카드, 매출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현대카드에 채무가 있는데 만일 손님이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러면은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그 카드 결제액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안정적인 월 매출 또는 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잘 받고 나서도 매출이 보존되지 않아서 개인인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카드에 채무가 있는지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됩니다. 사업소득 관련 매출에서 매입, 비용, 그리고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월 평균 소득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치 계좌를 봅니다. 1년치 매출을 보고 그 매출에서 매입, 그리고 비용,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나누기 12를 하죠. 12를 하게 되면은 월 평균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세금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택스에서 세금을 얼마 냈는지 확인 가능하고 보험료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고 명료하죠. 비용 또는 매입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용 또는 매입을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쉽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만일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적인 자료는 없더라도 간접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매입 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어떻게 이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증빙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인테리어비, 간판비, 조리기구비, 음식 재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런 비용 또는 매입에 관해서 자료가 있다면 쉽게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혹여나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모아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입 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해서 무조건 인정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니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분들, 영업소득자분들은 급여소득자분들보다는 훨씬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을 조금 높게 책정할 수도 있고 조금 낮게 책정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또 월 급여소득을 낮추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청산가치라는 개념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총 변제금은 나의 청산가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무턱대고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것보다는 적절한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잘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시 사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월 소득 산정 방법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급여소득자분들은 세후급여, 내 통장에 찍히는 그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사업소득자분들은 매출에서 매입 비용, 그리고 세금, 이 부분들을 공제한 금액을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월 평균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과 매입이라는 것은 직접적 자료가 있으면 소명하기 용이하지만, 혹시나 그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 자료로 소명해서 매입 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